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드로메다 9시 뉴스의 체스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금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UFO를 타고 가장 가까운 나인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제 옆에 지구에서 막 도착한 손님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먼 안드로메다까지 여행을 하셨나요? 아니, 사실 저는 지구에 있을 때 코인 트레이더였습니다. 원래 아들과 김치 프리미엄을 먹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규제가 너무 심해졌어요. 처음엔 서버를 미국에다 뒀는데 정지당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하다못해 우간다까지 서버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정지 먹더라고요. 이 지구별은 코인 매매조차도 규제를 강하게 하나 보군요. 정말 쓰레기 같은 별입니다. 그래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타고 오시기로 한 건가요? 지구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1인용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졌거든요. 우연히 설계도도 구했어요. 그건 어디서 구했나요? 토렌트요. 불법 다운로드를 하셨군요. 뭐 어차피 여긴 다른 은하계이니 상관없겠네요. 자, 그럼 고대하던 아들과의 화상통화겠네요. 심정이 어떠신가요? 떨리네요. 옛날처럼 김치 프리미엄 먹으면서 김치찌개 사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좀 들고요. 네, 그럼 화상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망상? 아니, 아들인데 백발 노인인데요? 이게 아닌데. 아들아, 야, 얼른 업비트 지켜봐. 이런 쌍놈의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이 노인한테 장난 전화질이야. 이런 젠장. 아니, 왜 그러십니까? 상대성 이론을 무시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그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을 놓치셨다는 건가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젠장,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아들이 20대였는데. 이게 할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코인놀이 하자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내가 내일 모레 120살이요. 갈 때가 다 됐는데 코인은 무슨 코인이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39화. 오늘도 채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가지고, 네. 바로 코인 가격부터. 아들 안부는 묻지도 않고. 안부 안 묻고 갑자기 뜬금없이 화상통화하고 인터뷰하다 화상통화하고. 근데 이게 또 정해치는 매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가족들하고 이제 강화도에 갔는데 제가 체스표 맛집 하나 추천드릴게요. 여기. 네. 맛을 담은 강된장이라고 여기서 채소랑 이렇게 쌈 싸먹는 이제 약간 그런 곳인데 강화도에서 막 식당이 엄청 막 세련되고 막 화려한 그런 동네가 아닌데 여기가 얼마나 잘 되냐면은 로봇들이 서빙을 해요. 그게 잘 되는 건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종업원을 다 쓰기가 어려워서 기본적인 물 세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다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강화도에도 이게 사실 이제 도심은 아니니까 강화도가 그래서 그런 데까지 이제 로봇이. 근데 강된장 잘하는 집은 정말 맛있어요. 네, 맞아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갈 기회 있으면 꼭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근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토요일날 갔거든요. 네, 11시 정도에는 도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줄 서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짜 인기 있는 집. 그래서 평일에 뭐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토요일이나 이럴 때 갔을 때 한 12시에 간다. 그러면 무조건 웨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좀 식사 시간보다 조금 천천히 가거나 뭐 아니면 빨리 가거나 좀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막 엄청 특별한 요리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강추한. 첼스님이 본인 입맛이 좀 너무 다 맛있어 한다는 걸 아니까 웬만하면 이제 추천을 잘 안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거 보면은
또 가볼 만한 곳이지 않을까. 이런.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광전장 좋아해서 한번 강화도 갈 그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스님이 이제 음식 추천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막 음식이든 영화든 막 안 봐요, 안 먹어요, 막 이랬지만 또 괜찮아 보이겠다 싶은 건 제가 하거든요. 찍먹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더블맨 오, 데빌맨. 다 보진 못했고 그 3화까지 딱 3화를 넘기면 된다고 하셔서 3화까지 딱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취향을 많이 타는 그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 웹툰 중에 웹툰 작가 중에 하일권이라는 분을 좋아하거든요. 그분 작품을 뭐 지금은 웹툰을 안 봤지만 웹툰 한창 볼 때는 그분 작품 건 다 봤어요. 찾아서 볼 정도로 다 봤는데 그분의 작품과 조금 이제 분위기 같은 면에서 되게 비슷한 분위기를 좀 풍겼고 그림체도 되게 비슷했고 그래서 좀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 이제 뭐 이렇게 좀 화면 연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요즘 애니메이션 퀄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막 그런 퀄리티 좋은 애니메이션 그걸 기대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웹툰 그림체가 움직이는 그냥 그 정도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1970년대 만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엄청난. 근데 체스님은 그런 1970년대 만화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제가 애니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 된 게 얼마 안 된 거군요. 네, 애니화는 이제 이번에 1970년대에 나온 애니를 이번에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결말까지 다 만든 애니는 처음이래요. 애니화. 근데 3화까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심오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봐도 재밌는 그 애니메이션이지 않나. 근데 제가 혼자 보라고 하는 이유 알겠죠? 네. 그거는 혼자 봐야 되고. 그렇군요. 네, 조금 19금이어서 19금이 너무 적나라한 19금이라서 좀 혼자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TV로 보지 마세요. TV로 보면은 그 윗집 아랫집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에 연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적나라한 묘사들이. 근데 그게 이제 상황 보셨으면 이제 그 매력에 이제 빠지실 텐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전개가 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더 재밌어요. 근데 그때 시절에 작품을 완결까지 만든 게 처음이라는. 애니화 한 게 처음. 애니화 한 게. 그렇군요. 아무튼 저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체스님은 뭐 완전 진짜 역대급 막 레전드 막 이렇게 했지만 저는 다 안 봐서 그럴지 몰라도 아직까지 막 뭐 역대 최강 애니다 뭐 이런 것까지 못 느꼈지만 충분히 재밌고 추천할 만하다. 그러니까 꼭 3화를 가지고 리뷰하기에는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2시간짜리 영화 15분 보고 괜찮은데 이거는 15분 보고선 아니 근데 어쨌든 3화가 마지노선이었는데 3화를 봤을 때 그런 이제 1차 평가로는 꼭 볼만하다. 좀 허들을 넘었다는 거죠. 허들을 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살짝 그 밤에 잘 때 봐가지고 보다가 잠들기는 했었는데 근데 뭐 재밌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전 스파이더맨 그 애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랑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그 두 개를 봤는데 이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실사와 영화보다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마블 장르 히어로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더블맨이랑 스타벅스 두 편을 저도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두 편 추천을 오랜만에 이제 세 편 총. 스파이더맨. 네. 저는 그 화제 콘서트 장범준 콘서트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NFT 티켓팅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아마 그때가 그 NFT 티켓팅으로는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잘 다녀왔고 그 간단하게 그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딱 가가지고
그 일단 장소가 이태원의 그 언더스테이지인가? 그 이제 현대카드 쪽에서 운영하는 건물인데 건물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뭐 줄 서서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공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하루에 한 400명 정도 되니까 사실 뭐 줄 서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그 많이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얼굴 확인하는 거지. 민증 꺼내주세요. 얼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꼼꼼히 얼굴만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콘크리트 앱을 꺼내서 QR로 이제 티켓 확인하는 거는 뭐 별로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다. 뭐 살짝 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용 완료로 처리된 것도 아니고 기간 만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튼 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었고 그냥 얼굴 확인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막걸리를 공짜로 줘가지고 막걸리 캔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1인 1표다 보니까 이제 거기 제가 한 6시 반쯤 들어갔는데 한 30분 일찍 들어갔는데 많이 와 계셨는데 다 이제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그냥 멀뚱멀뚱 서 있고 다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제 대화의 소리가 대화가 거의 들리지 않았던 그래서 조금 그렇긴 했는데 막상 이제 공연 시작되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공연이니까 좀 짧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장범준 님께서 한 30곡 가까이를 쉬지 않고 계속 부르셔가지고 좋았다. 그래서 보통 막 좀 약간 노래를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뭐 게스트도 부르고 뭐 멘트도 치고 하다 보면 대여섯 곡 부르고 가는데 그래도 그날은 한 30곡까지 가까이 부르시면서 오래 하셔가지고 되게 노래방 수준이네. 네. 그러니까 멘트도 다음 곡 반주하면서 멘트하고 이제 계속 불렀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경험은 괜찮았고요. 근데 듣기로는 구글 폼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네. 아니 뭐 구글 폼 해보시고 또 다시 구글 폼보다는 딴 거 쓰는 게 낫겠다 하시면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뭐 장점과 단점을 꼽자면 똑같아. 블록체인이 들어간 걸 못 느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 하면 막 어렵다, 막 복잡하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그거를 못 느낄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깔끔한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또 그게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이 들어갈 필요도 없었다. 뭐 좀 이렇게 볼 수, 얼굴 확인 이게 가장 중요했다고 하니 민증이랑 얼굴. 그래서 좀 뭐 긍정적인 면과 또 숙제를 동시에 앉지 않았나. 근데 뭐 이게 구글 폼으로 돌아간 거는 뭐 이제 장범준 측에서 안 하겠다 했을 수도 있고 현대카드 쪽에서 장범준이 님이 콘서트를 한 달에 한 4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장범준님을 위해서 그 스테이지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꼭 실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부럽네요. 전 장범준 팬이어서. 근데 일부러 1인 1매라서 다 혼자 왔으니까 그냥 음악 감상하러 그 오라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계속 노래만 부르고. 저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또 오늘 주제 또 최승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부정적인 말은 이제 금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코인판 소식에도 무조건 긍정하기. 이게 주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무도에서 그랬구나 이제 있잖아요. 그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랬구나 약간 이런 그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뭐 300편이 넘도록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거의 90% 이상의 욕과 비난과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로만 이제 해서 되게 그 우울했는데 오늘 이제 정말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이제 만약에 진짜 욕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랬구나 약간 요 정도 컨셉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흥분을 하거나 이제 욕을 하게 되면은 이제 1분간 이제 말을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소식지를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훈훈하게 이제 그 소식이라기보다는 또 비트코인이 이제 8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5만 이제 8천 불을 이제 입박할 것 같고 이제 최고점을 이제 경신할 이제 그 상황이 온 것 같고 이더리움도 이제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소식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왜 제가 이 소식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소식이 이제 조금 위기예요. 뭐냐면 이제 고박스 소식인데요. 그 고박스는 이제 빚만 1,100억 원이에요. 빚만 1,100억 원이고 이게 왜 1,100억 원이냐면, 그때 이제 그 제네시스 그때 이제 파산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고객들 비트코인이 이제 외부에 이제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비트코인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한 300억 정도를 이제 갚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630억으로 예전보다도 이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이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으니까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갚으면 갚을수록 더 이제 그 빚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재무건전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주인분들한테 이거를 주식으로 주겠다. 네. 네, 고박스 주식으로 주겠다. 근데 5,800만 원 시세로 이제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빚을 주식으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이제 갚는 형식으로 그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그 휘청거리는 고박스 주식도 그런데 가격도 5,800만 원 기준으로 이제 주는데, 지금 이게 투자자 동의를 받는 상황에서 지금 8,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 계좌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재무건전성이 안 좋으면은 실명 계좌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명 계좌를 열면은 워낙마켓 거래 그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제 갱신이 좀 어려운 네,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거를 긍정해야 돼요. 지금 원화 거래가 끊겼나요? 끊기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뭐 일단은 그 어떤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들의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건 좀 느껴져요. 왜냐면 그 자사 주식까지 이제 내걸 정도로 사실 그거 주식 팔아도 그 다 안 될걸요? 그거 판다고 뭐 다 변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정도면은 진짜 하는 데까지 다 해본다는 거거든요. 뭐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책임감은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뭐 사실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지, 이게 막 튀거나 뭐 하려는 뭐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 길버님 그 주변에도 이거 피해자분들이 한 두어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죠. 네, 그분들 앞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긍정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랬구나. 지금 못 들으시니까. 그랬구나. 자, 한 번 더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5,800만 원이. 근데 제가 이거 보세요. 긍정을 할 거면 다 같이 긍정을 해야지. 왜? 아니, 저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두 분을. 저희 둘은 공격만 하는 거고. 체스님 계속 공격만 하고. 그러니까 이걸 실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욕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약간 컨셉을 공격식으로 이제. 네. 아니, 흥분하는 건 체스님이 가장 불리한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바꾼 거죠. 빠져버리잖아요. 긍정해야 돼. 빠져버리잖아요. 긍정하는 거죠. 근데 시세가 8천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시세를 그럼 8천만 원으로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시세로 뭐 그냥 뭐 좀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난 8천만 원도 싸 해서 기다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합의된 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 그거는 그 피해자들끼리 당신네들끼리 골라보세요, 정해보세요라고 해도 못 정해질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서 피해자들에게 그런 회사의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회사 입장에서 8천만 원 그 시세로 주식 준다 그러면 회사를 그냥 파산 신청하고 날려버리는 게 낫지. 어쨌든 회사도 자기네들도 유지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 회사를 최대한 유지를 하는 선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살아남아야 이것도 이제 시간을 두고 갚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를 지키고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5,800만 원을 좀 양해를 구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불 터질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뭔 짓을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파산으로 그냥 가든지. 저는 정말 세상에서 이런 대처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 정말 신박한 방안이다. 이거 약간 이렇게 거래소라서 그런지 그 약간 긍정인 거 매기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거죠. 긍정인 거죠. 신박하다. 네. 새롭다. 새롭다. 그래서 약간 이런 포인트 좋네. 새롭다. 리버스 ICO를 이게 현실에서 이게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참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사 주식을 상장되지 않은 자사 주식을 일반 고객들한테 이렇게 건넬 수 있다. 건네는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약간 처음 보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아무튼. 근데 어차피 방법 없으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라도 뭐 가져가던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싸우던지. 네, 지금 일단 방법은 없는 거라서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뭐 이게 인수권이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해드리면 2022년 결산 보고서에서 최초 고파이 부채가 566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그러니까 부채가 이제 1,000억이 넘게끔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7,200만 원을 넘긴 상황에서 고파이 부채가 637억 원으로 잡혔어요. 근데 이거는 350억 원가량을 상환했는데도 637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갚았다 이랬는데 부채 더 늘어난 거예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고박스가 몸소 크립토의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좋네요. 이제 수수료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같이 올라서 올랐다고 좋아해야 할지 나빠야 할지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근데 비트코인을 다루는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좋은 예를 고박스가 몸소 보여줬다. 그래도 이제 2,8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5,800만 원이면은 그래도 2배 가까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상승이 된 거니까요. 이게 구제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요?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못 돌려받을 것 같아요. 이게 부정인가? 그러니까 뭐 잘 해결되기를 그러니까 그랬구나 하시면 되죠. 모르겠구나. 아니 이게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어쨌든 고박스는 그래도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예전에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 잘 안 될 때도 열심히 해왔던 데고 그다음에 막 거래량이 굉장히 바닥으로 가는 와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왔다는 데고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뭐 지금 그냥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가 오르면 기쁘겠는데 빚이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바이낸스 건도 그렇고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관련 이용자 보호법 이것도 지금 도입돼가지고 이용자 보호 뭐 잘못하면 뭐 무기징역 때린다고 막 거기 써 있으니까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될지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고박스가 그냥 아몰랑 하고서는 튀일 것 같진 않다. 또 이제 자 그래 다음 이제 이것도 좀 저도 되게 재밌는 소식이었어요. 관세청은 이제 지난해 무역 외환 범죄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총 198건 그리고 약 1조 9천억 원 상당의 무역 외환 범죄를 적발했는데 88%가 코인으로 했다.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근데 어쨌든 이제 검거를 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환치기 등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 원 수출입 가격 조작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게 이제 1,812억 원. 그래서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이제 그 재산 도피하는 게 이제 88억 원. 그리고 이제 밀수출입, 마약 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이제 불법 자금을 이제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 세탁 사범이 이제 1,430억 원. 네, 이렇게 해서 그 총 한 1조 9천억인데 이제 뭐 한 2조 정도 이제 되는 거겠죠. 네. 그 2022년 대비 6조 3천억 원 그 대비해서는 좀 많이 감소를 68% 감소를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여기에 코인이 이 수단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2020년에서 3%인데 2021년에 62%, 2022년에 90%, 2023년에 88%. 그러니까 외환 관련된 범죄는 90%는 코인이다. 이제 이렇게 그 뉴스는 좋네요. 88%의 투명도를 갖고 있다. 투명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암호화폐로 그렇게 크립토였기 때문에 88%를 잡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현금으로는 진짜로 그 12%만 진짜 그 범죄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 음지에 있는 돈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잡힌 거가 이런 크립토니까 잡았다. 크립토니까 잡은 거지. 그 현금 뭐 이런 돈으로 막 무슨 뭐 대포 통장이며 뭐 환칙이며 이런 애초에 이런 용어 자체가 법정 화폐 때문에 나온 용어들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성행했던 그런 시장의 그런 안 좋은 그런 그 불법적인 행위들인데 그게 뭐 갑자기 크립토여가지고 갑자기 뭐 빵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크립토가 생겼다고 해서 법정 화폐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확 줄었을까요? 그랬으면은 크립토가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지도 않았을 거예요. 애진작에 그렇게 막 음지에서 크립토가 그렇게 많이 쓰이면은 시장이 엄청 활성화됐겠죠, 이것저것. 근데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건 아직은 잽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범죄에 이용됐다는 그것만으로 이 화폐는 가치가 없다고 할 것 같았으면 법정 화폐가 먼저 없어지는 게 맞는 말이죠. 진작에 없어졌어야죠. 약간 저는 요즘 그 좀 말하기가 힘든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뭐 무슨 일 하세요? 누가 물어보거나 너 뭔 일 해?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데 아 나 뭐 블록체인 해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시선이 아 저 새끼 사기치네. 약간 요런 이거 부정. 잠깐만. 이제 그게 이제 걔가 그 친구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래서 시크릿 에이전트가 된 기분이다. 시크릿 에이전트. 그래서 이제 그 비밀스럽게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거를 이제 잘 얘기하는 화술이 늘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크립토 블록체인 얘기하면서 이제 스위프트망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분 외화로 이렇게 어떻게 이동이 이렇게 수월하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도를 좀 더 잘 만져줘가지고 이 와중에 뭔가 좀 불건전한 세력들을 좀 트래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줘야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보완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무슨 범죄에 쓰였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하면 말할수록 말하다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정부 얘기랑 크립토 얘기랑 섞여 있으니까 이쪽 얘기할 때는 긍정인데 이쪽 얘기할 때 갑자기 부정이 되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 크립토 시스템이 투명하기 때문에 범죄들 다 투명하게 보인다. 잡은 거다. 이거는 크립토였기 때문에 검거가 가능한 거다. 요새 들어 저는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직업을 말하기가 참 어렵구나. 저도 그래서 크립토 얘기는 안 하고 블록체인 얘기만 하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코인 주식하다 빚더미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이제 2030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래서 2030이 개인회생을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코인 주식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 코인 주식이잖아요. 네. 아 근데 이거를 긍정하면은 저희가 이 파산한 분들한테 얼마나 주는 거 아닌가?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랬구나. 개인 회생이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얘네들이 힘들었구나. 이런 거죠 뭐. 너무 힘들었구나. 힘들어서 이제 아니, 회생 하실 거잖아요. 2030이면 네. 이제 회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힘을 내시라고 응원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 예전에 그 밥차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밥차비. 거기 이제 네. 그 거래소 앞에 찾아가지고 시위하는데 네. 그 거래소에서 그 시위하시는 분들 앞에서 밥차를 시켜가지고 밥을 열심히 먹으니까 네. 그런 사건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투자도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이제 많이 느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내가 개인 회생을 할 정도로 좀 힘들어지네. 이제는 안정적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관점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이렇게 주식 코인 이런 걸로 1억 천금을 노리는 거는 저 어리석은 짓이구나. 알뜰하게 그냥 저축해야겠다. 아니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개인 회생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약간 오 이거 되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인한테. 네, 우리 그럼요. 지인에게.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 했을 때는 약간 이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이 이제 코인 사기 의혹 조현영 2차 해명문 해서 이제 청년위원장 고소장 접수 이렇게 하고 이제 조현영 씨가 이제 인터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이게 보도자료에 저는 지금까지 한국청년위원회에 내용 증명을 보내 홍보 대사직 해촉을 요구했고 다수의 언론사의 잘못된 기사 내용에 정정을 요구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 한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고소장 접수까지 완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년페이 홍보대사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국청년위원회에 내용 증명을 보내 홍보대사직에 해촉을 요구했다라는 거는 해촉. 그러니까 위촉이 일단은 되긴 됐는데 청년페이의 홍보대사는 아니다. 이제 어쨌든 이런 고소에 이제 사건이 있어. 어쨌든 고소를 조현영님이 레인보우. 그러면은 이게 위촉이 안 됐다고 했는데 회촉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는 약간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코인을 코인 실제로 안 나왔는데 그냥 그냥 가두리 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그냥 그런 거를 의사 반영 없이 했다는 건 그런 건지. 이게 알쏭달쏭한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이제 해명. 이제 코인 요즘에 하도 이제 코인이랑 엮인다 하면은 이제 날아간다는 인식이 또 유명인들 사이에서 많다 보니까 조금 횡설수설 당황하셨네요. 그러니까 당황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돈을 투자를 안 했다거나 코인을 안 받았으면 그냥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어차피 모든 속사정을 알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다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제 사건의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전반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어떤 유명인의 코인 이슈에 대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엮이기만 해도 막 욕을 하는데 쟁점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사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알고서 묵인을 했느냐 아니면 도왔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유명인도 진짜 좋은 프로젝트인 줄 알고 아니면 잘 모르는데 친분 때문에 그냥 내가 유명인이니까 홍보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를 이 유명인을 탓하는 건 좀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타겟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이제 뉴스가 있는데 코인 상장 뒷돈 핵심 중인 MC몽 세 차례 출석 거부 법원 강제 구인 방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수 MC몽이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 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 이제 얘기 나왔고 이제 이 재판의 피고인은 이제 가수 출신 배우 성유리 씨 남편으로 알려진 안 씨를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 홀딩스 대표, 뭐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씨,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 씨 등 4명이고 이제 안 씨 같은 경우는 특정 경제 범죄법 위반 및 배임수재 뭐 이런 뭐 줄줄이 있는 사건들을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제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이제 MC목 씨가 3차례 출석 거부를 하고 이제 과태료를 먹었다. 근데 다음에도 안 나오면은 이제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강단이 있으시네요. 당연히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신감이. 자신감이. 그러니까 자기가 결백한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죠. 네. 굳이 그런 데까지 가서 뭐 할 필요 없겠다고 네, 판단한 거죠. 네, 포토라인에 서면은 이제 과거에 좀 다양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전 좀 이 기사를 봤을 때 의아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한 번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네, 뭐 막 다양한 뭐 워낙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MC몽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뭐 언급이 없다가 네. 네. 아니 그 MC몽님은 그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 안 되는 분이셔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출석 요구 불응하고 체포 불응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 뭐 굳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욕하고 싶지도 않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제 그 소식은 코인 사기꾼 잡았다. 그래서 여성 감금 뒤 억대 현금 뜯어낸 그 다국적 절도범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대 한국인 남성 A 씨와 20대 이집트인 남성 B 씨. 그래서 이 남성 B 씨 등 6명을 감금 및 특수절도 혐의로 이제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 이제 오전 11시쯤에 그 베트남인 여성을 차에 가두고 휴대전화를 이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억 7천만 원 가량의 현금이 든 가방을 절취하고 준비한 다른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당은 우리는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이며 차량에 가둔 여성은 사기 조직의 배달원이다라고 이제 경찰에 이제 진술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 범죄는 다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가해자도 다국적이고 이제 피해자 여성도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도시란 영화가 정말 잘 만든 영화군요. 네. 글로벌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크립토는 글로벌하고 국경이 없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게 맞다고 근데 아직 그 코인 사기에 관한 그 이제 납치를 당하신 분이 이제 코인 사기를 쳤다는 혐의가 있는 건데 아직 그거는 밝혀지진 않았고 어쨌든 지금 그 가해자는 그 납치범이신 거. 네, 가해자는 이제 납치범이고 이런 1억 7천만 원 가량 현금 있는 가방을 이제 특수절도. 네, 특수절도 코인에는 치외법권도 없고 뭔가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납치되신 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신 거잖아요. 납치된 분은 이제 저희 베트남 분이고 이집트 이제 그거를 납치하신 분이 그 저거 한국인 이집트 왜 이렇게 존중하고 표현하면 아직은 재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누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사기를 쳤는데 뭐 어쨌든 잘못인데 둘 다 잘못인데 왜냐면 코인 사기도 잘못인데 그렇다고 해서 납치해서 패는 거는 그것도 법적으로 잘못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30대 한국인 남성과 20대 이집트인 남성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진짜 국내에서 만나고 싶지 않을 피라미드에서 만나겠죠. 이집트 여행 가서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이제 둘 다 처벌을 받고 좀 공평하게 끝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집트 패키지 여행 가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돼가지고 걔한테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가 그러니까 사연을 말한 거지. 나 그 사기 당했어. 너도 나도 같은 사람 우리 한국 가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네, 재밌네. 이게 재밌는데 이거 뭔가 범죄 막 누가 맞았다고 그러니까 막 회생 막 이러니까 혹시 긍정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길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지만 지금 말하면서도 얼굴이 벌개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딜레마가 있어 이게 이거를 어떻게 옹호해야 되지. 근데 그게 그 딜레마가 없으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딜레마 이제 범죄자를 옹호할 수도 없고 네. 그 약간 이런 거. 저는 아까 그 기사들을 들으면서 이거 체스님이 저희를 악플로 죽이려고 하시는 그 어떤 음모가 본인은 속 빠지고 네.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막 악플 읽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예전에 악플 읽기 한번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좀 하시죠. 네. 재밌네요. 이런 거 맨날 사실 우리가 뭐 이슈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이제 새로운 재미 이런 것들을 한번 뭔가 시도. 이 업계가 그만큼 좋은 그 이슈들이 없으니까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꺼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비트코인 많이 사시고. 이번 에피소드만큼은 타인에게 추천하기가 좀 쉽지가 않군요. 네? 다른 분께 타인에게 추천드리기가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 근데- 사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한테만 추천해요. 그렇죠. 예. 안 물려 있고. 알겠습니다. 한 줄로 평을 이제 저 하자면은 이렇게 업계를 옹호하는 게 고문이다. 저는 오늘 나온 사연보다 체스가 제일 나쁜 놈이다. 저는 사실 이번 주 가장 슬픈 사연은 아직 안 나왔다. 어떤 거요? 카리나가 연애하는 사건. 그 사건이에요, 그게. 사건이죠. 사건이에요, 네,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SM 주식이 7만 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파급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유명인 때문에 주식이 7만 원 떨어진 건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소속 연예인 연애한다고 주식이 7만 원 떨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주식 시장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건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식은 그냥 떨어진 건데 이거는 못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으면은 이제 약간 7만 원 떨어졌으면서 몇 %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아예 못 받는 거. 고팍스 오너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식 받아가지고 네. 될 생각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제 마포 FM 블로킹 가가지고 그걸로 성공하는 게. 갑자기 마포 FM 블로킹을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얘기 안 하셨나요? 네, 안 했나요? 아직. 그러면은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블로킹 339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